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는요, 정말 이 인공지능 분야, 의료인공지능부터요, 어떤 도메인을 막론하고 가장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민하고 합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어떤 결론이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어떤 확고한 그런 방법론적인 결론이 합의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8년에서 2019년경에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 최근에 따끈따끈한 최신 기술 동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이고요. 특히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쉽지만 이것을 사실은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영상이나 이미지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드캠이라든지요.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 AI가 어떻게 이것을 고양이냐 개냐 이것을 구분했는지를 우리가 짐작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또 문제는 다소 설명력을 정말 요구하는 예를 들면 사회과학 자료라든지요, 의학에서도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뭐 임상 자료라든지 또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설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어떤 공통된 기법이 아직까지는 합의된 게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인공지능 분야는요, 학술적 연구 단계를 넘어서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뭐 불량품을 뭐 감별한다든지요, 아니면 뭐 주차 번호판 인식하는 등의 좀 그런 비전 쪽으로 조금 더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자체가 비전 쪽에 굉장히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어떤 감별하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여러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설명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되더라는 겁니다. 자, 2020년경 지금 몇 년 전에 보시면 자율주행차, 의료, 뭐 로봇, 금융, 보험, 군사정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인지, 의사결정, 예측 정보를 제공할 때 결과만 알려주고 도출된 최종 결과의 근거나 도출 과정의 타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지적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 간단하게 어떤 주차 번호판을 인식한다든지 불량품을 감별해내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게 왜 불량품인지 또는 주차 번호판이 왜 1, 2, 3, 4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정확도였죠. 즉 예측 성능이었죠. 즉 예측 성능이 좋으면 좋은 거죠. 즉 우리가 번호판을 주차장에서 1, 2, 3, 4를 이게 왜 1인지 1인지 아는 것보다 1, 2, 3, 4라는 번호판을 99.9% 정확하게 감출한다면,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것들이 최근에 특히 CNN 이런 모델들이 최근에 어떤 아주 강조되는 그런 기술이었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의료 영역이라든지 또는 범죄 위험성을 어떤 판단한 영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에서 인사평가라든지 뭐 인터뷰라든지 뭐 또는 보험을 이제 이 사람이 리스크가 큰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신뢰성이라는 게 기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AI 기반해서 어떤 면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가
그러니까 면접 프로그램이 이 사람이 잘 통과됐는지 또는 불합격인지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면 이런 AI 인사 시스템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요, 이제 2018년부터요, 자, 여기 좀 쓰겠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가 자동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요, 회사에서 설명을 하도록 이제 법규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우리가 AI에 우리가 설명력을 이제 넣을 것을 좀 이제 법규로, 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법규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는 사용자한테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뭐냐? 2018년 이후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래서 이걸 줄여서 XAI라고 합니다. 이 XAI가 이제 어떤 주요 연구 분야로 이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자, 이게 달파라고 해서요, 미국의 국방성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뭐 이거 부르는 명칭은 좀 다양하더라고요. 달파에서 미국 국방성 뭐 고등방위 계획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미국,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국방성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펜타곤은 아니고요. 이게 미국에서 어쨌든 정부 주도로 국가 방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 지금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국가 연구 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이런 것들은, 이런 프로젝트가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AI가 뭔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요거를 지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XAI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도식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형만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죠. 자, 이때 지금 이것을 이미지 데이터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뭐 개나 고양이를 구분한다면 개 그림도 넣고 고양이 그림도 넣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AI 모델, 가장 성능이 우수한 AI 모델을 넣어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프리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기존의 AI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설명 가능한 모델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핵심인데, 이 설명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가 사실은 이 XAI의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정말 이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설명력을 부여 넣어서,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훈련하는 그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고양이라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딥러닝 설명할 때 이런 그림에서는 그냥 이 그림이 어떤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한 사진이 하나 제시가 되면 이 사진은 고양이일 가능성이 95%입니다.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95%라는 거는 분류 또는 예측 성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XAI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얘는 귀가 뾰족하고 뭐 수염이 있고 해서 고양이일 가능성이 95%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차이가 뭐죠? 리즌이 들어갔죠. 얘는 왜 고양이인지에 대해서 AI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이 AI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은 개하고 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 이런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뭐 귀가 다르고 이렇게 좀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듈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가 얼굴이 있으면 우리는 부분 핵심적인 지점을 찝어서 차이점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판단하는 시각적인 설명 가능성은 조금 다릅니다. AI는 여러분들 CNN이라는 그런 구조도 주변부부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AI가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는요. 대표적으로 뭐 LRP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심층신경망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요 그림의 바깥쪽 레이어부터 보통은 많이 판단을 해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인간이 보는 어떤 차이하고요. AI가 보는 차이가 좀 다릅니다. 즉 설명 가능성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거랑 AI가 이해하는 설명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야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심도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차장에서의 번호 인식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왜 이게 1, 2, 3, 4인지 뭐 의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 의료, 금융 이런 것들은 특히 금융 투자, 금융 리스크 예측 이런 것들은 설명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XAI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XAI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기관이 미국의 그 국방연구원, 국방연구원이라고 그냥 저는 표현할게요. 달파라고 하는 국방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파에서 설명하는 우리가 XAI 연구는요, 우리가 설명 가능한 모델,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이 XAI의 어떤 전략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전략은요, 이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XAI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지금 현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지 연구랑 또 영상 연구랑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생활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임상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조금 다릅니다. 정형 데이터를 쓴 연구에서. 자, 먼저 심층 설명 학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심층 신경망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심층 신경망,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이죠. 딥러닝에서 계층의 노드가 의미 있는 속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보시면 뭐 개나 고양이 이미지에서요, 각 은닉 노드가 이게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 가능한 모델이라는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구조화된 또 해석 가능한 인과관계 모델을 구축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프로그램 러닝이라고 해서 이게 좀 해석 가능한 모델이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작은 조각들을 우리가 어떤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 예를 들면 글자를 생성하는 모델을 우리가 학습할 때 글자를 획으로 나눠서 가장 그럴듯한 획의 조합으로 생성하도록 만드는 게 해석 가능한 모델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확률적 이런 AND OR 그래프 기반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관계 그래프로 생성해서요, 분류 결과에 연결된 노드로부터 분류 근거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노드에 도달하기까지 이런 노드를 분석할 수 있고요. 분류된 이미지와 매핑되는 특징 이런 것들을 식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떤 이미지 연구에서 이제 어떤 특징에 의해서 이게 분류되는지 이렇게 판단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귀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인 모델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주변의 휘소 선형 결합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국부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만든 그런 방법입니다. 국부적이라는 건 어떤 부분 정의인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미지에서 좀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분류하는 어떤 블랙박스 모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블랙박스 모형에서 자, 이게 왜 개를 설명했느냐, 개냐, 고양이냐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 픽셀을 주어진 이미지와 대조해서 어떤 부분이냐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심층 설명이나 모델 기능이랑 조금 비슷한 어떤 컨셉이라 보시면 되는데, 모델 기능은 조금 더 이미지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XAI를 위해서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해서 딥러닝 기술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어떤 대두적, 어떤 제일 많이 쓰는 대두된 기술이 바로, 지배적인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을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SA라고 해서요.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라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Sensitivity Analysis 약자예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서 둘 다 사실 이거 이미지에 많이 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앞에 써드릴게요. XAI의 딥러닝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딥러닝만 하지 마시고 이제 딥러닝 할 때 만약에 그것이 이미지나 영상 연구라면 설명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SAA라고 해서 민감도 분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LRP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LRP라고 해서 Layer Wise Propagation 이라고 해서요. 이 LRP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SA는요,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서요, 국소적인 입력 변화에 대해서 예측 결과의 변화량을 정량화해서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입력 이미지 어떤 부분이 딥러닝 모델의 어떤 결과 도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이미지에 쓰는데 어떤 그 주변부를 확산시켜주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RP는요, 딥러닝 모델에서 예측 결과로부터 역전파 형태로 이제 신경망의 각 계층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역전파를 좀 더 쓰면, 네, LR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계층의 기여도를 히트맵,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우리가 묶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히트맵 방법이라고 해요. 히트맵 방법. 네. 그래서 히트맵이라는 거는 이것을 아주 작은 이제 픽셀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시각화해서 어떤 직관적으로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났느냐. 예를 들면 산하고 우리가 산의 달을 이렇게 볼 때 요게 달이라는 거를 요 뒤에 만약 구름이 이렇게 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달을 정확하게 보려면 요 달이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개 이렇게 그 주변부에 진하게 표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의 확산, 그러니까 요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레이어를 이렇게 확산해주는 이런 방법들, 히트맵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트맵이란 결국은 이렇게 픽셀을 쪼갰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감도 분석보다 이 LRP 분석을 의료용에서 더 많이 써요. 자, 의료 이미지나 이런 연구에서는 LRP가 좀 더 해상도가 높다라는 보고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MRI라든지 이런 의료 영상에서는 의료 이미지 MRI라고 쓸게요. 자, 이런 거에서는 LRP를 좀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약간 노이즈가 더 없고 더 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료 이미지에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암이냐 아니면 그냥 양성 종양이냐 요 구분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암이고 색깔이 없이 이렇게 동그라면 양성 종양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의료인들이 알고 있을 뿐이지 실은 우리가 그전에 딥러닝으로는 이게 암이 양성 종양이냐 이 퍼센트만 예측 퍼센트만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LRP를 쓰게 되면 이게 색깔 때문인지 종양이 크기 때문인지 깊이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이 LRP가 이것을 이제 감별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한테 의료인들이 진단 의사 결정에 우리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진단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XAI가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느냐? 이것을 좀 특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해석 가능한 인터페이스 분야가 한 2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XAI의 네 가지 중에 하나는 해석 가능한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시각화 분야에서 21% 정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국가별로는요, 아무래도 이 XAI가 지금 달파라고 하는 그 미국 국방연구원에서 지금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특허가 한 10개 중에 4개 정도는 미국 특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I 분야에서 중국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경우인데, AI 분야에서는 중국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2등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한 10개 중에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중국 특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는 게 한 일본 정도 이렇게 지금 출원이 2019년, 20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회사별로 보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그런, 특히 또 미국 국적의 우리가 IT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에서 XAI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그 국가별로는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되는데요. XAI 분야에서는 뭐 바이두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또 북경대, 베이징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AI 쪽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면 특히 XAI 쪽은 미국이나 이런 뭐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AI 선진국에 이제 중국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북경대가 이런 연구를 또 많이 갖고 있고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애틀이나 뭐 삼성 아주 일부 그런 분야에서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허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종합하면요,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이제 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 10년 내에 안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써왔는데요. 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공지능 뭐 스피커라든지 인공지능 TV, 인공지능 에어컨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인간하고 어떤 소통하는 분야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설명력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인간의 뭐 진단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뭐 빅데이터로부터의 어떤 인사이트,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나 전략을 도출하는 이런 분야에서 설명력이 있다면 때로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서포팅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게 가능해야 향후에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른 법적 책임도 우리가 이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의사결정을, 최상의 의사결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